어느 비 오는 오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비는 차가운 물방울로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을 적셨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서둘러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달렸고 모두들 비옷이나 우산 속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큰 길의 한 작은 구석에서 마른 체형의 낡은 옷을 입은 나이든 남자 복씨는 그의 손녀딸로 보이는 8살 정도의 어린 소녀화를 손에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흠뻑 젖었고 추위와 배고픔으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커다랗고 둥근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화는 마치 그것이 배고픔에 쓰러지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인 것처럼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화, 뭐라도 좀 먹을 곳을 찾아야겠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의 시선은 옥명이라는 이름의 큰 식당의 밝은 간판에 멈췄습니다. 그곳은 그가 감히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외관 때문만이 아니라 그곳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화를 보며 그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화의 손을 잡고 투명한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노란색 조명과 음식의 향긋한 냄새가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과 어우러져 퍼져나왔습니다. 하얀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들과 반짝이는 샹들리에 불빛은 식당의 고급스러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손님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마치 바깥의 차가운 비바람은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복시와 화의 등장은 순간 식당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흠뻑 젖은 옷과 낡아해진 신발은 반짝이는 바닥에 길게 물자국을 남겼습니다. 복시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화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화는 마치 날카로운 시선들을 피하려는 듯 할아버지의 품에 몸을 숨겼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식당의 매니저인 심씨였고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손녀딸에게 빵과 물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복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애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심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복시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녀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없으시면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손님들께 방해가 되고 싶지 않으실 테니. 아이가 아직 어려서 많이 배가 고픕니다. 저 나중에 꼭 돈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복시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애원했습니다. 화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가요. 저 안 먹어도 돼요. 하지만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고 몸은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너는 먹어야 한다. 그 광경에 식당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들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아내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씨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화가 복시의 손을 잡아당기며 창백한 얼굴로 작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그 목소리는 마치 칼날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심씨를 더욱 불쾌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세요. 여기는 고급 식당입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올 곳이 아니에요. 심씨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복씨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는 순간 주방 쪽에서 젊은 여성 종업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밝고 명랑한 얼굴에 친절함이 가득한 수였습니다. 수는 아까부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두 노인이 잔인하게 대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 매니저님, 제발 저분들께 음식 좀 주세요.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순이가 상관할 일 아니야. 돌아가서 일이나 해. 심 씨는 수에게 소리쳤지만 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저분들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조금만이라도. 수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수의 말에 식당 안의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를 바라보았지만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한 손님들의 시선 앞에서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네가 알아서 해. 하지만 경고하는데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할 거야. 수는 복 씨를 향해 돌아서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빵과 물을 가져다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복 씨는 수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는 두 노인을 식당 구석의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심 씨는 멀리서 차가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수가 왜 이 일에 끼어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일로 문제가 생기면 저 여자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손님들의 시선은 여전히 복 씨와 화에게 쏠려 있었지만 이번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동정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종업원 참 착하네. 근데 저 노인은 왜 저렇게 고생하는 걸까? 수는 빵 한 접시와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음식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가씨, 드세요. 부끄러워 마세요. 복 씨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빵을 조금씩 떼어 화에게 먹였습니다. 화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고 감사의 눈빛으로 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는 작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는 미소 지으며 따뜻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더 복잡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옥명 식당 안의 공기는 마치 방금 전까지 폭풍이 휘몰아친 듯 고요했습니다. 수가 복 씨와 화의 테이블을 떠나자마자 심 씨는 굳은 얼굴과 차가운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식당 한가운데 멈춰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주위를 훑어본 후 식당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5번 테이블 손님의 시계 보신 분 있나요? 시계가 없어졌습니다. 심 씨의 말은 고요한 공기를 가르는 번개와 같았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웅성거렸고 호기심과 의심 어린 시선들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복 씨와 화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복 씨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고 빵을 먹고 있던 화는 입을 멈춘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심 씨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 씨 앞으로 다가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져간 거죠?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복 씨는 당황한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세요. 심 씨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손님의 고가 시계가 방금 없어졌는데 여기서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은 당신입니다. 불쌍한 척한다고 죄를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심 씨의 단정적인 말투에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복 씨에게 쏠렸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근처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은 고개를 저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절대 남의 물건에 손댄 적 없습니다. 복 씨는 거의 절망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심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꼴을 보세요. 젖은 옷에 초라한 행색으로 훔칠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고급 식당에 왜 들어왔겠습니까? 화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제발 저희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화에 떨리는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애원하는 작은 외침 같았습니다. 하지만 화의 애원은 심 씨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심 씨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복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백하다면 경찰 조사에 응하세요. 주방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 씨와 화가 궁지에 몰린 모습을 보며 그녀는 진실하고 고통스러운 눈빛을 가진 복 씨가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 씨의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그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수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는 서둘러 다가가 복 씨와 화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심 매니저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분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의 심 씨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근거 없는 변명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요. 수, 당신의 동정심 때문에 당신 미래를 망치지 마세요. 수는 대답하지 않고 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심 매니저님, 누군가를 범인으로 몰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심 씨는 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대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식당 문이 열리고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위험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키가 작고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절도 사건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여기 책임자는 누구죠? 키 큰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심 씨는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복 씨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들어온 직후 시계가 없어졌습니다. 저 사람 말고는 의심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경찰관은 복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맹세합니다. 복 씨는 목이 메인 듯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단지 손녀딸에게 줄 먹을 것을 구걸하러 왔을 뿐입니다. 조사해보겠습니다. 경찰관은 복 씨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경찰관의 말은 복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요. 저 안 먹어도 돼요. 무서워요. 경찰관들은 복 씨의 주머니를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수는 조용히 창가 쪽 테이블, 시계를 잃어버린 손님이 앉았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주변을 꼼꼼히 살피며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자 틈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였습니다. 수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들고 일어서서 다시 사람들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멈추세요. 찾으시는 시계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심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경찰관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의자 틈새에서요. 시계 주인분이 앉았던 테이블 근처에서요. 수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계는 이 테이블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수가 시계를 꺼내드는 순간 옥명 식당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복 씨를 신문하던 경찰관은
심 씨에게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함부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았군요. 키 큰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 종업원이 시계를 찾지 못했다면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치를 당할 뻔했습니다. 심 씨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손님들과 직원들 앞에서 신문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식당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경찰관은 심 씨를 잠시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식당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복 씨는 테이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온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화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 대신 감사함으로 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는 시계를 잃어버린 손님에게 돌려주는 경찰관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자 그녀는 복 씨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 아무도 할아버지와 화를 해칠 수 없어요. 수의 말은 복 씨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한 바람과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감사한 눈빛으로 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아가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복 씨의 감사의 찬 눈빛과는 달리 심 씨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 같았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식당이 다시 조용해지자 그녀는 수에게 다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네가 상관할 일도 아닌데 끼어들어서 식당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었잖아. 그게 자랑스러워. 수는 심 씨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무고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할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고 때로는 인간애가 규칙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인간의 심 씨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이 식당이 인간애로 운영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사업하는 곳이야. 수, 여기에 오는 모든 사람을 저 노인처럼 대해준다면 우리는 곧 문을 닫게 될 거야.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이 식당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수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명예가 다른 사람을 짓밟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명예가 아닙니다. 수의 말에 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평소의 냉정한 태도를 되찾았습니다. 네가 계속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면 여기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거야. 수는 고개만 끄덕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 씨가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 애쓴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자신이 한 행동이 옳았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수는 매니저실을 나왔고 심 씨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부터 복 씨는 식당에서 테이블 정리, 바닥 청소, 주방 보조와 같은 허드렛 일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건강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화는 주방 한쪽에서 그림을 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가끔 할아버지를 도와 물수건을 가져다 주거나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화는 주방 직원들에게 작은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심지어 단골 손님들도 두 노인의 존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러한 변화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심 씨에게 복 씨의 존재가 식당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며 불평했습니다. 권위적인 태도의 한 노신사는 심 씨에게 말했습니다. 심 매니저,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기 위해 이 식당에 오는 게 아니오. 고급 식당 분위기를 망치고 있잖소. 단골 손님들의 지지를 잃고 싶지 않았던 심 씨는 그들의 불만을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심 씨와 수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이번에는 수가 전처럼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의 존재가 식당 분위기를 망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옥명이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의 직설적인 말에 심씨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나섰습니다. 저는 수 씨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 회장은 자신의 테이블에서 일어서며 심 씨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수년간 이 식당의 단골이었고 진정한 고급 식당은 음식이나 인테리어뿐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이 식당은 칭찬을 받을까요? 비난을 받을까요? 민 회장의 말은 심 씨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민 회장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지지를 잃는 것은 식당에 큰 손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민 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수 씨가 옳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다면 저는 다시는 이 식당에 오지 않을 겁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가운 표정으로 매니저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수는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 씨와 화는 다른 직원들에게 더 따뜻하게 받아들여졌고 심지어 가장 냉담했던 손님들조차 그들의 존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히 음식을 서빙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의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꺼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에만이 삶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 씨는 매일 일을 마치고 나면 작은 방에서 화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 어딘가에 자신과 화가 안식처를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그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복 씨와 화가 옥명식당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비난의 시선, 판 X로 가득한 수군거림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익숙함과 애정이 채웠습니다. 복 씨는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경스러울 정도로 헌신적인 모습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테이블과 의자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닦을 뿐만 아니라 직원과 손님 모두에게 언제나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밝은 미소를 가진 화는 식당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화는 주방 한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가끔 그녀의 그림은 계산대에 전시되어 공간 전체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어느 아침 복 씨는 평소처럼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지만 오늘따라 주변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은 그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냈고 몇몇은 무언가 비밀을 간직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심지어 그와 수에게 적대적이었던 심씨조차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할 무렵 단골 손님이자 어려운 시기에 복 씨와 수를 도와주었던 민 회장이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지 않고 식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가볍게 박수를 쳤습니다. 모든 직원과 손님들이 그를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 회장이 따뜻하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음식의 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그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그는 복 씨를 향해 돌아서며 존경심을 담아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복 씨, 당신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모두가 당신과 당신의 손녀를 환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헌신, 진심, 그리고 인간의 선함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당 안은 고요해졌고 몇몇 손님들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복씨는 당황한 채 떨리는 손으로 서 있었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액자에 넣어진 커다란 종이 한 장을 들고 와 복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식당과의 정식 계약서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더 이상 임시 직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안정적인 직위와 당신과 화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급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복씨는 손에 들린 계약서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화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여기서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죠? 복씨는 화를 꼭 껴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화야.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다시 한번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번에는 수가 그들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복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할아버지. 이것은 할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복씨는 감사한 눈빛으로 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와 제 손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당신에게 평생 빚을 졌습니다. 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저는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의 끈기와 인품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날 아침 이후 옥명식당은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복씨는 단순한 직원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친절과 선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밝은 미소를 가진 화는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직원들은 돈을 모아 화의 학용품을 사주고 근처 학교에 입학시켜 주었습니다. 점차 옥명식당은 고급 요리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동체의 도움으로 역경을 극복한 노인과 어린 손녀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곳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복씨와 그림을 그리며 즐거워하는 화를 보기 위해 옥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한 수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단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씨가 즐겁게 일하는 모습과 화가 학교 생활에 대해 제잘거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화려하거나 극적인 결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화와 화합, 그리고 인간의 선함에 대한 믿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복씨는 창가에 앉아 마당에서 뛰어노는 화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삶이 아무리 고되더라도 작은 선의의 빛만 있다면 모든 어둠은 사라질 거야.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마침내 자신과 화가 진정한 집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